대선 D-50. 국민들은 누구 뽑을지 멘붕이다. 무차별 네거티브와 단일화 블랙홀로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처럼 이유 없는 묻지마 지지를 하고 있다. 정치 쇄신, 쇄신을 외치고 있는 빅3. 정치 쇄신 속도도 조금 더 빨리 내면은 버리고 내려놓는 국회의원이 되어 그렇게 쇄신을 외치면서 국민 몰래 대비를 20%나 올려받고도 입도 뻥끗 안 하는 우리 정치인들. 헐,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의 쇄신. 정치 쇄신을 교도난마하기 위해 그가 왔다. 박근혜의 비상대책위 비대위원으로 활약한 이 남자.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을 만나보자. 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 맡고 계신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왜 캐도남만 이렇게 늦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그럭저럭 갔다 이렇게 된 거죠. 뭐. 네, 이런 방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맨꼴찌로 밀린 겁니까, 이게?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왜 새누리당에 가셨습니까? 제가 볼 때 새누리당하고 딱 그렇게 합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새누리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과거 한나라당은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바가 별로. 과거 한나라당은 네, 썩 뭐, 좋아한 게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와서 몇 년간. 그러나 제가 그 박근혜 후보가 대표했을 때, 당시, 그때 한나라당은 제가 정말 너무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네. 밖에서 뭐 칼럼이니 뭐 이런, 김영 칼럼 이런 걸로 참 굉장히 성원을 보냈죠. 네. 아,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한나라당에 됐을 때 그때 막 성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네, 왜 그렇죠. 그랬으면 왜 박근혜 대표가 됐을 때 제대로 한나라당에 가고 있다고? 그 당시는 이제 그야말로 걱정했죠. 일단 한나라당이 완전 붕괴되는 게 아닌가. 찻대기 때문에. 네. 무사히 살아났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박근혜 대표가 가졌던 그 아젠다가 있었죠. 그것이 네. 이제 그 아젠다가 뭐였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 이게 안 된다 뭐 네. 이런 거 등등 그런 걸 제가 성원을 했죠. 네. 아, 박근혜 후보의 그 아젠다 정책에 대해서 네. 내가 지지하고 성원했다. 네, 그 당시 제가 이런저런 칼럼도 김영 칼럼도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합류하신 거네요. 네, 그런 건 또 있었고 또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박근혜 그 당시 이제 전 대표라고 불렀죠. 전 네. 대표가 현 정권과는 상당히 좀 거리를 뒀고 뭐 그럴 때 뭐 제가 그런 박 전 대표의 그 입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제가 뭐 따뜻하게 지지하고 뭐 성원하는 글도 뭐 많이 쓰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4대 운하 사업, 뭐 세종시 이번에 간 거,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세종시 가는 거에 대해 좀 반대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가 가는 네, 거에 네,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뭐 세종시를 처음부터 모르거니와 이렇게 많이 진전됐는데 제 마지막 판에 하고 그 대신에 그 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권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그건 진짜로 좀 급조된 거고 그 책임 있는 정부가 할 게 아니죠. 네. 아, 그랬습니까? 네. 정수정학회 이야기 좀 할게요. 어떻게 네.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정수정학회 문제는 우리 후보께서 10월 26일 현충일 행사 때 일종의 일반론으로서 아마 정리를 하셨죠. 그리고 뭐 오비락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이정영 공보단장이 짤막하게 고등법원 판결을 수용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했죠. 이정현 단장 그 대단했었잖아요. 네. 뭐 난리를 했었잖아요. 네네, 난리 났죠. 모든 걸 접어서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뭐 이 논쟁이 좀 우리가 좀 무익하다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국민은 아니죠. 더군다나 야권은 더더군이 네, 아니에요. 계속 아마 불을 지필 겁니다. 네, 그 점에서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번져갈지. 네.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뭐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체로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5.16 후에 당시
뭐 이병철, 설경동 같은 당시 뭐 이른바 재벌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10대 재벌들이 돈을 내놨죠. 일차로 네. 또 한다고. 그때 김주태 씨도 포함돼서 냈죠.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에 다시 한 번 해서 언론 3사를 포함한 부동산을 헌납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은 좀 가혹했다. 네. 억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정수장학회의 돈에는 꼭 부일장학회의 돈만 있는 건 아니다. 김지태 씨가 낸 돈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네, 낸 그렇죠. 돈이 네. 다 있는데 네. 이걸 전부 다 부일장학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시 지금 돌려줄 수는 그거 없는 거 제가 이해하는 한 지금 후손들이 그걸 몽땅 MBC 다 하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로서는 반환하라 그러지만은 그게 반환이 됩니까? 그거는 다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좀 명예 회복,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사회 구성할 때 이사회를 참여해 달라 뭐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그것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렸을 네, 때. 근데 군사혁명이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군인들이 무슨 혁명이라는 게 아래서 이렇게 된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혁명은 쿠데타하고 같은 말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90년대 와서 뭐 군사혁명은 좋은 거고 쿠데타는 나쁜 거로 해서 쿠데타를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군사혁명이라는 게 보통 민주혁명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군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됩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형식적, 용어를, 네. 지금 우리가 좀 형식논리에 모여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세대가 일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네. 4.19 민주혁명으로서 이루어진 민주정권을 이게 무력으로 허물었다.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삼성경제 부터까지 유신까지 했다. 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세대나 저희보다 몇 년 아래 세대가 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단인 나이로 50이 돼서 1000명을 알게 될 나이가 되니까 네.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운영해서 그 70년대 안보 위기를 극복했고 무엇보다 빈곤 탈출을 했다 이런 것을 좀 나중에 느끼게 되죠. 네. 평가하게 되죠. 네. 형식적으로는 쿠데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혁명이 네,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 네. 볼 때는 뭐 변명할 수 없는 쿠데타지만. 아니지만은 5.16이라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17년 반의 총체적인 그거를 평가해 볼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봐서 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는 그분이 남긴 족적은 뭐 긍정적인 면이 더 있다. 많다.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네. 최필립 거죠. 이사장이나 김재철 MBC 사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쪽 야당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 네, 네. 장애물이다 이런 네, 주장이 네. 있는데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사퇴해야 된다고. 네, 그럼 뭐 그 두 사람들 얼마 전에 이번에 정수장학회 문제가 네. 야당이 이렇게 제기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터진 게 아닙니다. 네. 뻥뚱한 사람들이 해서 이슈돼 가지고서 이게 그거 뭐 처리하다가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후보님도 그렇게 좀 체면 깎이고 야당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장이 자기 회사의 민영화 이걸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도와주겠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MBC 민영화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정치 문제 아닙니까? 네. 그거 사장이 뭐 더군다나 MBC가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기본으로서 공인으로서 자세가 있는가? 저는 김지철 사장은 물러나야 된다. 네. 저는 물러가게 둬서 자격이 없다. 네. 자격이 없다 더 이상. 네. 지금 최필립 이사장은 끝까지 안 물러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후보랑 어떻게 도와 좀 하시면은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속상하십니까 요즘에 박근혜 후보는? 글쎄요, 뭐 안 물러가신다는 후보님, 부분은. 뭐 표정이 이렇게 썩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최필립 이사장이야 뭐 근데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은 뭐 속수무책이죠. 뭐. 네.
자, 박근혜 후보 이번에 정수작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은 이걸 좀 측근들하고 같이 의논했다든가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 위원님하고라도 대화를 했다든가 이랬으면 법대 교수니까 이런 그런 어떤 실수는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불통 아니냐 계속된 불통 아니냐 주변 사람들하고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어떤 생각이시죠? 그런 질문은 여기서 또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 많이 나오고 굉장히 네. 아픈 부분이죠. 아픈 네. 부분이고 정말 개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집권을 했을 경우도 그 실패하는 정권은 대부분 거기에 문제가 있어 실패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